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바님부터 어떤 작품,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곧 어린이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날에 함께 보면 좋을 영화 가져왔는데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저도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실체가 없는 감정을 캐릭터로 형성화해서 이 상상력이 정말 기발하고 또 매력적인 영화로 느껴졌는데 맞죠? 네, 그 감정의 캐릭터들을 색깔과 그에 맞춘 성격으로 잘 표현을 해서 제가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5 감정들이 나왔고 또 그 캐릭터에 맞는 색깔을 이제 입혔는데 예를 들면 기쁨이는 총천연색으로 그리고 슬픔이는 파란색, 버럭이는 빨간색, 그리고 소심이는 보라색, 까칠이는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11살인 라일리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제 원치 않는 이사 후에 새로운 환경에 막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또 들이닥치고 있는 사춘기, 여러 감정의 격변을 겪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감정의 캐릭터들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빙봉이라고 하는 이제 솜사탕 코끼리에 대해서도 함께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제 동심에서 만들어낸 이를테면 내가 뭐 좋아하는 어떤 인형을 뭐 테마로 하든지 그런 이제 상상의 친구를 함께 등장시킴으로써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영화 보면서의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으로 돌아갔던 그 동심을 약간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어른들도 그렇고 제가 정말 많이 훌쩍훌쩍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잘 생각나지 않았던, 어쩌면 잊고 있었던 어떤 한 부분을 좀 건드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 또 이 영화가 아이들도 보기에도 또 즐겁게 보고 어른들도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청년님은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 내 머릿속 안에는 버럭이는 없나 보다. 네. 그래요? 까칠이만 있나 보다. 까칠이만 있었어요? 네. 이것도 균형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까칠까칠하기만 하고 버럭이는 없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 소심이는 많은 것 같고. 또 보라색과 초록색이 내 머릿속에 맞나 보다. 기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약간 빙봉, 전 제 인생에 빙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기쁨이 부럽기도 했고. 빙봉이를 잊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아, 그래요? 네. 신바님은 어때요? 뭐가 제일 많았어요? 저는 빙봉을 보면서 네. 약간 감정이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라지거든요. 그때 엉엉 울면서 나한테 그렇게 잊혀진 것들은 어떤 것인가 크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조금 영화 보면서 내내 조금 마음이 약간 짠하면서 예전에 나의 추억도 생각나고 계속 교차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버럭이가 좀 많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삶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주인공 얘기가 사춘기 소녀 라일라가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이 친구들과 학교를 떠나 멀리 이사를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주시죠. 네, 이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제 아빠의 사업으로 인해서 새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라일리입니다. 근데 이제 미네소타에서 살았을 때는 좀 더 시골 마을이고 그래서 같이 뛰어놀고 이런 행복한 기억이 많았던 반면에 새로 이사한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무엇 하나 라일리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래도 집값의 차이가 나다 보니 예전에 좀 더 밝고 큰 집에서 살았다면 이곳은 집도 예전보다 못해서 막 다락방에서 머물고 집도 다 더럽고 허물어져 가고 1층에서는 이제 죽은 쥐도 보게 되고 이제 첫인상보다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삿짐이 오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삿짐도 오지 않아서 맨바닥에서 침낭을 깔고 자야 되고, 그리고 저녁 식사로 주문했던 피자도 기대를 했는데 그 피자마저도 라일리가 싫어하는 브로콜리가 잔뜩 얹어진 피자여서, 그러니까 뭐 하나 새로운 첫날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네요. 암울하게 끝났던 라일리였는데요. 사실 원래 라일리가 가지고 있던 감정의 본부에서는 대장이 기쁨이었어요. 근데 기쁨만 가득했던 미네소타의 기억들과는 다르게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기쁨이가 대장으로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었던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제 물론 기쁨이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이 너무 이제 지배적이니까 슬픔이가 이제 구슬에 손을 대니까 다 파란색으로 물드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거를 막기에는 기쁨이 혼자 쉽지도 않고 이런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그것을 어떻게 적응하는 거나 이런 것들 바라보는 게 기쁨으로서는 쉽지 않았던 일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쁨이가 사고를 치죠. 네. 아주 또 큰 사고였는데. 네, 맞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핵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구슬로 이렇게 기억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라일리가 이제 그것을 어떤 행동할 때 기억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좀 활동을 할 때 주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을 이제 핵심 기억 구슬이라고 하는데 기쁨이가 지금까지는 엄청 노력하고 집착한 덕에 핵심 기억들이 대부분 다 노란색 구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슬픔이가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만지는 바람에 노란색 기억들이 슬픔이의 색깔인 파란색으로 우울한 기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와중에 기쁨이가 이를 막 막으려고 애쓰다가 핵심 기억들을 전부 다 삭제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 성격섬들도 점차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거나 작동을 멈추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거를 막 수습을 해야 되니까 기쁨이와 슬픔이가 아무래도 이 기억들을 다시 되살리러 가자라고 해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파이프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부에서 그 감정을 조절을 기쁨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남은 감정들인 버럭이, 그렇죠. 까칠이, 빨간색. 소심이 이렇게가 남아서 이제 그들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엄마 아빠는 이제 라일리의 감정을 막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시큰둥하게 하고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버럭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만 사고들이 끝나면 좋은데 사실 그런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었던 게 다 지금 삭제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라일리는 아빠가 장난을 걸더라도 그게 왜 거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버럭하면서 화내고 그러면서 섬 하나가 또 무너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 엉뚱섬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우정섬이 붕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본부에서는 그 난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쁨이와 슬픔이는 다시 이제 원래 본부로 돌아가려던 길을 찾던 중에 애정에 맞지 않는 빙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어린 시절의 상상 속 친구죠. 네. 빙봉이. 이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빙봉은 라일리에게 잊혀진 그리고 아주 잠깐씩만 등장하는 존재로 나오는데요. 네. 어쩌면 사실 되게 당연한 일인 게 우리가 어린 시절 추억을 커서는 조금 이따금씩 떠올리기는 하지만 네. 어릴 때는 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되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니까 이게 되게 잘 표현되었던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빙봉을 만난 기쁨이가 라일리가 지금 너무 슬퍼하니까 빙봉 너를 핵심 기억으로 만들어서 라일리를 지금 다시 행복한 순간 그리고 불행한 순간을 잊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기쁨이와 슬픔이가 없는 라일리는 이제 그 와중에 점점 더 극단으로 감정이 치달아 버리다 보니 가출까지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빙봉과 함께 돌아다니는 기쁨이와 슬픔이는 길을 찾지 못해서 혹은 섬이 무너져서 이제 기억 매립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네. 매립지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정말 기억이 삭제되고 버려지는 곳인 거죠. 그래서 빙봉은 우리는 결국 사라지게 될 거야 이곳에 온 이상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기쁨이와 슬픔이는 이 두 개의 감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서 멈출 수 없다. 나아가 보자,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하고 다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빙봉이를 데리고 라일리의 지금 불행한 순간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네. 빙봉이가 조금 무거웠어요. 그래서 빙봉이가 매립지로 떨어지면서 내가 떨어지지만 기쁨이랑 슬픔이 너희가 라일리를 꼭 잘 해주길 바래. 그러면서 나와 이전에 달에 가기로 했다면서 라일리를 꼭 달에 데려다줘라는 마지막 태세를 남기고 빙봉이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본부로 기쁨이와 슬픔이 도착을 하게 되죠. 눈물이 없는 저도 이 네. 장면에서 약간 울컥했거든요. 그렇죠. 네.
좀 짠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감정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이를테면 기쁨이는 오로지 모든 구슬이 다 노란 구슬이었으면 좋겠는, 모든 게 다 기쁨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감정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막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안에서 서로 슬픔이랑 계속 대립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노랗게 물든 기쁨의 감정 속에는 그 안에 여러 갈등에서 오는 슬픔, 이를테면 그 슬픔에서 봉합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바뀌는 것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빙봉과 같이 좀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 기억들은 좀 떠나보내면서 다시 내가 감정적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 네.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죠. 어렸을 적에는 뭐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우울하다, 이 모든 게 단순하지만 네. 살다 보면 감정이라는 게 참 복잡 미묘하잖아요. 네. 이걸 제대로 짚을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라일리도 감정이 이렇게 뭔가 획일화되어 있고 단순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끝에 그런 감정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저 감정을 내가 지금 어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억 속에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 그것을 마주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화 마지막에는 이런 감정 구슬이 뭔가 하나의 색, 노란색으로 기쁨 이렇게만 차 있지 않고 노란색과 파란색이 함께 약간 오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빙봉 같은 경우는 기억 매립지로 사라지긴 했지만 그 뒤에 뭔가 핵심 기억들과 섬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면 사람은 계속 어떤 하나의 기억만 되새기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올리면서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걸 단순하게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게 나를 화나게 했다, 그게 나를 기쁘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깨닫는 바도 조금 다양해지고 그 경험도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감정이 다채로워지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영화에 대한 좋은 기억들, 느낌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는데 후속편이 곧 개봉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5월이니까 한 달 뒤인 6월에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1이 지금 9년 전에 개봉을 했으니 이제 10년 만에 새롭게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학생으로 성장한 라일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맞춰서 감정들도 좀 더 새롭게 나타나는데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 와. 불안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그렇지. 때와는 또 다른, 뭐 이를테면 남을 좀 더 의식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약간 사회생활, 사춘기? 맞아요. 조금 더 격변의 시기를 거치게 그럴 것 되면서 같다. 네. 감정을 숨기거나 드러내거나 복합적으로 좀 느끼는 감정들이 좀 추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이제 이렇게 다음을 기다리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 보면서 즐기셔도 좋지만 실제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나, 우리의 기억들이 어느 곳에 저장돼 있고 어느 곳에 사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되게 짜임새 있게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즐기면서 영화를 맞아요. 보셔도 좋고 또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영화 보셔도 좋으니까 어린이날 함께 영화 보면서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기 기억 저장소, 핵심 기억, 기억 매립지. 이게 단순한 동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한 학문적인 고증을 아주 엄밀하게 거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 이 편은 또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